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자살률은 낮더라는 결과입니다.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저출산과 관련된 법안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모자보건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각각의 개정안 되겠습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지난 730 재보궐선거 때 재입성하셔서 짧은 기간, 한 7개월 기간 만에 한 1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저출산과 관련된 법안이던데요. 네. 특히 이 부분에 집중하시는 이유, 또 여기에 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또 의정활동을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설 명절 보내시면서 네. 가족들이 많이 모이셨을 텐데요. 과거에 가족들이 이렇게 명절 때 모이면 3대가 모이면 아마 적게는 십수명, 네. 많으면 수십 명 그렇죠. 이렇게 모이는 아마 가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기사에서 본 것은 3대, 그러니까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부부와 네. 30대 중반과 중후반의 그 아버지 세대 네. 두 부부, 네. 그 6분이 모였는데 네. 애가 딱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7사람이 모인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이제 현실인데요. 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적으로 뭐냐면 일해서 세금 낼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20년 뒤면요. 네. 아버지 세대는 퇴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세대는 이제 그때까지 살아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아이 한 명이 30대가 되거나 20대 후반이 돼서 네. 혼자서 생산 활동을 해서 혼자 세금을 내서 네. 6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재앙이죠. 재앙이죠.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뒤면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데 네.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는다는 거죠. 네. 이게 현재 우리 저출산의 문제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봤더니 1차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소득이 줄어들어서 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는 애를 낳고 키우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그런 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내가 가사하고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나를 다 바쳐야 되나? 나는 그냥 살겠다 이대로.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대에는 그 생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 세대에 가면은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른들로서 할 일을 다 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네. 첫 번째 이제 소득의 문제인데 어마어마하게 불균형한 그런 상황. 제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을 만큼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첫 번째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이제 개인들한테 맡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근데 최근에 와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한다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어요. 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60조 원에 가까운 그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을 했으나 네. 저출산 우리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1위입니다. 1.19명.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명을 낳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가 2명은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유지가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가 소득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연결돼 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조세의 문제를 보게 됐어요. 네. 기획재정위원회 와서 보니까 조세 제도가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조세 정의 실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네. 이런 것들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 일환으로 모자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때문에 오늘 모셨습니다. 네. 먼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게 된 뭐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딱히 다른 계기가 있으셨나요? 주변에 혹은, 이거 네. 아니 저는 사실은 네. 이 문제를 잘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벌써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20대가 됐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고 어떤 것을 겪었는지 제가 안 겪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영통이라는 저희 지역구가 굉장히 젊은 부부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선거 때나 선거 끝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아이를 갖고 나서의 어떤 그런 그 심리적인 불안 상태. 네. 근데 그걸 본인들은 우울증이라고 못 느끼는 거죠. 네. 불안감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오는 겁니다. 네. 애를 이제 가졌을 때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 네. 그다음에 애를 갖고 나면 내가 직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육아에 대한 어떤 중압감,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불안감, 우울감이 나타나는데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거를 나라가 이제는 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네. 우울증 문제를 나라가 관리해야 된다. 그렇군요. 네, 산모에. 뭐 산후우울증을 뭐 저도 비슷하게 네.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게 나만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 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하. 이 산후 우울증으로 이 통계가 잡혀 있는 분이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통계가 230명, 260명 이러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훨씬 많다. 훨씬 많다. 예. 적어도 10%. 그러니까 4만 8천 명. 네. 그 신생아 수가 48만 5천 명이니까 그 10% 정도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알았다. 우울감도 경험한다. 네네.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많게 15%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추산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원인이라는 거는 뭐 대체로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겪는 일일 경우가 많고요. 네. 임신을 하고 나서 그 과정 출산할 때까지 본인이 겪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급격한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가 많죠. 예. 나중에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체형 변화도 있고 맞습니다. 직장에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어떤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심해지면은 자살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도 사고들이 이제 있었죠.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아이를 그럼 그렇게 잘못되게 우리나라에서 한 경우도. 그럼 이 산후 우울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까? 아예 지금 안 되고 있죠. 거의. 아,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그럼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 산후 우울증 문제를 나라가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다수의 이제 산모들이 느끼고 있는 그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잘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네. 산모들도. 그러니까 몰라서 이게 우울증인가 우울감인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경우에도 그것을 드러냈을 경우 네. 사회적 시선의 어떤 부담감,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았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당할까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상담도 하고 예방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네. 이렇게 다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니까 네. 그런 두려움이 우선 없어지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런 진단이 되면은 또 국가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치료를 하니까 네. 그거는 또 그 산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아,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울감의 첫 번째 시작이 이제 힘든 상황인데 네. 왜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뭐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
것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고 네. 충분히 숙지가 돼 있었다면 각오가 돼 있을 텐데 네. 그냥 애를 낳으면 되는 거지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렇죠. 그리고 예.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제도 아래서는 부모라든지 또는 형제라든지 이런 그렇죠. 분들이 같이 여러 조력자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이 심하게 올 수도 있죠. 네. 그럼 이제 핵심 내용은 뭐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의료부 지원까지 그렇죠. 가능한. 네, 네. 맞습니다. 뭐 굉장히 그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만 뭐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비슷한 뭐 의견이신가요? 네. 특별히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추계가 돼서 올해부터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은 필요한 예산을 추계를 해서 다 반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에 대한 네. 정확한 지금 추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세 특례 제한법하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아마 여는 말에서 궁금한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어떤 입법 취지가 있으신지요? 조세 특례 제한법 중에서 이제 특히 네. 경력 단절 여성이 아이를 키우고 나서 네. 출산을 하고 나서 네. 재취업을 했을 경우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취업한 당사자의 소득, 네. 그게 절반, 네. 네, 이제 소득의 절반의 50% 소득세를 감면해 주자는 거고요. 아하.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그 재취업 여성을 고용한 기업도 지급한 급여의 20% 정도를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겁니다. 아. 그럼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이게 예.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아까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네. 재취업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애를 갖고 나서 출산하고 어느 정도 키워야 되냐면은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키워놓고 자기가 다시 재취업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법에는 5년으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5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 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10년 이내 네. 또 중견 기업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대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기르고 나서 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이제 네. 아이가 저절로 학교도 갔다 올 수 그렇죠. 있고 예, 예. 지가 어느 정도 먹을 것 챙길 수 챙겨 있고. 예. 먹을 수 있고 네네. 그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급여가 낮아져요. 아.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이걸 갖고 내가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감면을 해주면 네. 그만큼 소득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은 벌써 경력이 단절되고 10년 정도 됐으면은 상당 부분 그 과거의 숙련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오히려 임금이 낮은 그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급여의 한 20% 정도 세액 공제를 하면 기업도 과거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네. 우수한 여성 인력을 재고용할 수 있다. 네.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마련된 법 자체가 있었지만 네. 기간이 짧고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네네, 개정안. 맞습니다. 네. 네. 핵심 내용까지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네.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대되는 효과. 저는 이제 아까 저출산의 요인 중에 네. 사회적으로 자기 그 성취욕을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다시 직장에 돌아가기 어렵지 않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 갖는 것을 1년 미루다가 네. 가임기를 지나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면 네. 저는
그 가임 기간을 놓치지 않고 네. 네, 정년기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또 피임을 유지하다 보면은 정작 임신을 원할 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주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게 후배들도 보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앞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혜택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네. 기업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이제 기업이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기업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이 지속되다 보면 생산 활동을 할 인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이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이 사회적인 문제를 기업이 공통의 고민으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기업이 네. 단순히 기업이 따로 있고 근로자가 따로 있고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에 열심히 동참하는 기업들은 좀 찾아내서 좀 알려주고 칭찬도 해주고 좀 더 많이 맞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강압하고 강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더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개인이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무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방송사에 있을 때 경험인데요. 네. 예를 들면 여름철에 예.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네. 해수욕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보도를 냅니다. 네. 고발을 많이 하죠. 그렇죠.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 방송에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하고 보도를 했더니 정말로 쓰레기가 정말로 다 네.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예, 거죠. 예. 근데 그 2002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시청 예. 앞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버려졌었습니다. 네. 청소차 30대가 하루 종일 밤새 다 치워도 못 치울 만큼 쓰레기가 네. 버려졌었는데 어떤 누군가가 주워갔어요. 네. 그거를 보도를 했더니 모든 분들이 다 주워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음. 고무하고 네. 이런 분들에게 격려하고 네. 뭔가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간추려 주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네.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한을 5년 이내로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걸 10년 이내로 늘리고요. 네. 그건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상을 여태까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로 돼 있던 거를 중견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대상을 훨씬 넓혀주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로 우수한 여성 인력을 기업도 그렇죠. 적극 활용할 수 있고 개인도 자기의 정말 능력을 더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도 더 갖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거고 네. 저는 정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장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20년 안에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당장 서둘러야 될 일이고요. 네. 네.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은 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올해 2015년 관심을 두고 또 추진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지역 현안이 있으신지 혹은 또 입법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방에 있는 보좌진들이 네. 이 관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관련 법들을 전부 지금 스크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찾아서 법을 개정하거나 손보거나 할 계획이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우리 조세 체계와 관련돼 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문제를 조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저출산 문제와 조세 정의 문제가 엮여 있다. 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네.
남성 의원으로서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지금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지지를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입법 활동, 활발한 입법 활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